LTV라는 규제에 막혀가지고 그 한도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규제로 묶여있는 내 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래서 내 동료들은 나는 담보대출의 한도가 안 나왔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한도가 많이 나왔지? 한 95%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대출 알려주는 한보미 아빠 강팀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요새 가장 핫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드리고자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담보대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또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조건에 높은 한도와 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요새 왜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핫한지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한 2년간에 걸친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많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통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투자에 대한 심리나 성향이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저는 많이 바뀌어가고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중에 주식 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으시죠? 주식이나 또는 코인이나 또는 부동산,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주제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영끌이라는 표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가 가진 영혼까지 내가 자금을 대출을 받든 지인 찬스를 쓰든 자금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규제가 심해지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집을 살 때 예전에는 집을 살려고 그러면 그 집 시세의 대부분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그만큼의 현금의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건 지금 40% 또는 70%까지 지역 차이마다 그렇게 대출에 대한 한도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의 자금은 내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사는 게 어려워진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새 근래 들어서 집을 사거나 한 게 아니고 계속 보유해온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이 LTV라는 규제에 막혀가지고 그 한도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값이 10억이고 나는 서울에 내 집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한 40% 정도 10억에 한 4억 정도까지 밖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 대책이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규제를 두고 있는 게 정부에서 규제를 두거나 또는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바라보는 이 대출의 형태, 대출의 용도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계자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금입니다. 근데 지금 규제가 들어간 그 용도는 어떤 용도의 자금이냐면 여러분들 가계자금이에요. 가계자금이라는 건 즉 생활자금이라고 볼 수 있고, 생활자금, 가계자금에 대한 그 한도를 많이 풀게 되면 내 시세에 따라서 또는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 집의 시세에 따라서 내가 생활자금의 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를 하니까 이 가계자금의 한도를 많이 줄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업들도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그런 토지를 통해서 또는 건물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자금은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대출의 규제를 두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가계자금, 묶여있는 가계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 묶여있는 사업자금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거는 좀 편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10억에 4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나의 집을 10억에 9억 이상, 8억 이상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한 9억 5천, 한 95%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요 두 가지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출이 지금 필요로 하신 분들 중에서는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자, 첫 번째로는 내가 쓰고 있는 신용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경우, 두 번째로는 지금 대출이 좀 무분별하게 뭐 신용대출도 있고 카드론도 있고 내가 뭐 현금 서비스도 있고 신용대출도 한 건 두 건이 아니라 두 건, 세 건, 네 건 다중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 건수가 많은 경우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주택에 대한 이 담보대출을 과거에 좀 비싼 금리로 해서 받고 계시는 고객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내가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여러 갈래로 지금 흩어져 있는 대출을 한 건으로 통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신데, 과거에는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뭐 저축은행에서 그런 대환 상품을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한도를 그렇게 크게 부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SR 때문이겠죠. DSR에 관련해서는 잠깐 제가 왼쪽에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제가 고객분들과 상담을 할 때 자산을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게 제가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1순위예요. 내 신용을 해서 대출을 받는 건 두 번째고,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활용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비싼 금리 그리고 여러 건으로 흩어져서 내 신용 점수를 갉아먹는 분들을 한 번에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명을 좀 들으면서 묶여있는 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여서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뭐 설명을 드리는 걸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제 고객님들이 말씀드린 여러 건의 대출도 합치고 싶고 또는 나는 좀 여유 자금이 좀 많이 좀 필요해서 내 주거래 은행이나 또는 시중은행에 갔는데 정부 규제가 이렇게 돼서 한도가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님. 가계자금은 정부 규제로 묶여 있으니까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의 집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억짜리 시세에 있는 고객님의 집을 지금은 시중은행에 들어갔을 땐 40%, 2억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고객님이 사업자금으로 받게 되면 90%, 4억 5천에서 뭐 많게는 5억까지, 거의 99%까지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십니다. 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저는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자금으로 담보대출을 그렇게 한도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놀라면서 물어보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합니다. 고객님,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사업자를 하나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금융권에서 고객님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담보대출 상품을 고객님은 신청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장인분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직군들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이나 또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겸업이 금지가 돼가지고 사업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건 요새는 굉장히 부업들을 많이 하시죠. 뭐 네이버나 이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도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그런 부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사업자를 낸다라는 거는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뭐 대단한 일이거나 또는 절차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사업장을 낸다라고 하면 어떤 뭐 음식점이나 뭐 사무실처럼 뭐 사업장을 하나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면서 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집 주소로 사업자를 간단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은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신규 사업자, 이 사업자금을 받으려고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사업장 플러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증빙을 할 수 있는 이 소정의 서류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조차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매출의 어느 정도의 매출을 증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사업자로서 금융권에 들어가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의 한도가 묶여서, 가계자금의 한도가 묶여서 사업자금의 형태로 한도를 늘려서 받아서 내가 자금을 쓰시고 싶을 때는 이런 식의 정부 규제를 조금 우회해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일 수 있구나라는 걸 오늘 팁으로 알고 계시고, 조금 자세한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장을 내기 어렵거나 또는 매출을 증빙하기도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채널에 설명란에 제 정보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새 이슈가 되는 주택담보대출, 이 규제로 묶여있는 내 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하나 드렸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래서 내 동료들은 나는 담보대출의 한도가 안 나왔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한도가 많이 나왔지? 그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방법, 또 진행 절차, 마지막 승인까지 받아서 내가 입금될 때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 대출 알려주는 한붐 아빠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나은 정보나 또 다른 이슈가 생겨서 제가 대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릴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